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8일입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영상입니다. 고고TV가 요새 동영상을 공개로 해놓으면 비공개로 계속 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는 고우고우합니다. 모두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맛볼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패배주의에 젖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반드시 대통령을 문재인으로부터 갖고 온다 하고 항상 의지를 다지는 게 고고TV입니다. 제목을 제가 홍정욱이 온다 이렇게 뽑았죠. 홍정욱은 정치 재개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고고TV가 홍정욱이를 밀고 있죠. 홍정욱이가 대권주자로 반열에 올라서면은 대권주자 선택을 하면은 홍정욱과 윤석열이라는 황금 러닝메이트 콤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리더는 대통령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해야 되며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리더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죠. 30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현재까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대중성이고 두 번째는 지식이고 세 번째는 투철한 민족의식, 국가의식이죠. 사회봉사의식. 그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든다면은, 그죠? 미래의식이고, 또 하나 더 든다면은, 대중한테 환호받을 수 있는 외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외모를. 그러면은, 제가 홍정욱에 대해서 4.15 총선 이후에 3번이나 이번까지 4번을 찍는데요. 왜 홍정욱에 집착하는가? 제가 홍정욱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그 행보와 책을 통해서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대, 사회, 문화 또는 세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고리타분한 대한민국 서울대 출신과 경희대, 성대 그런 아류 출신의 사람들한테 한양대 이런 아류 출신의 사람들한테 국가를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죠. 대한민국은 최고로 척박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최선진국으로 지금 발돋움했습니다. 말이 국민소득 3,000불이지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대한민국 같이 치안과 그죠? 치안과 생활이 풍족한 나라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대에 언제 우리가 586 똘맹이들 하고 그 수구 꼴통 70년대, 60년대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을 또는 60대들, 70대들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더 지지할 것이냐 이 문제죠. 문제는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고 문화적인 콘텐츠가 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홍정욱 같은 경우가 케네디가 되겠다 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라 미국 유학을 혼자 결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케네디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의 꿈이 있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의 꿈을 가진 자 한 명 있죠. 중학교 때부터 김영삼. 결국은 김영삼은 30년, 40년의 투쟁 끝에 대통령에 오릅니다. 애초에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너무 멋있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 목적과 그죠? 목표를 갖고 자라온 자가 세계의 글로벌 대학에 와서 하버드와 스탠포드에서 연마를 했다. 그리고 대중적인 환호를 받을 만큼 미사 여구와 언어적인 행위와 그 다음에 행동과 외모를 갖고 있다. 그게 홍정욱이다. 홍정욱 올해 나이 50세.
만 48세나 49세. 딱 맞는 미래의 인물이다. 홍정우가 정치를 한다면 더불민주당에 들어갈 리가 없다. 그러면 야권으로 오는데 야권에서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제3지대를 차릴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홍정욱은 이때까지 보고 있었다. 국민의힘을 보고 있었고 국민의힘의 계획을 보고 있었고 또 홍정욱은 문재인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에세이를 어제 발표하는데 이것은 정치 복귀 선언이다 하고 고고TV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홍정욱이가 들어오면은 제3지대를 가면은 국민의힘이 깨질 지게 갑니다. 김종인 체제가 무너질 지게. 김종인이가 국민의힘은 좀비 정당이라서 도저히 안 된다. 수국 골통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할 지게 삼성당을 채울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에는 내년 서울시장 보선 전에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 김종인 씨와 타협을 할 것이다. 그렇죠. 서울시장 보선 전에 홍정욱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대권을 가려면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 홍정욱이가 정치권에서 움직이면서 덮을 것이다. 586 똘맹이 문바의 지지를 받는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또는 김경수나 이런 애들을 덮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 지금 잠룡, 토령 5명을 덮어버릴 것이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 약점을 홍정욱의 딸 문제 그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문바들이나 공격을 할 것이고 문바들은 더 지저분하다. 홍정욱이 대권 주자로 뛸 때는 벌써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과 문바 정권들의 아들, 딸, 자식들의 일탈과 더러운 면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방송하는 것은 이 홍정욱이가 트위터하고 홍정욱 블로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쏟아낸 말들입니다. 같은 센텐스를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패의 고통을 모르고 행하는 무모함과 알면서 행하는 용감함, 도전의 무게가 다르다. 트위터에 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패의 공포를 모르고 행하는 무모함과 알면서 행하는 용감함, 도전의 무게가 다르다. 낙선이 두려워 출마를 포기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후회가 실패보다 훨씬 두렵다. 참 멋있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친구가. 낙선을 두려워 출마를 접고 이별이 두려워 사랑을 접을 수는 없다. 멋있죠? 이별이 두려워 사랑을 접을 수는 없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 리스크도 택하지 않는 것이다. 자고로 포기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 경우는 없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실패의 공포를 모르고 행하는 무모함, 실패의 공포를 모르고 하는 무모함. 이게 뭐예요? 자빠, 문빠, 수국골통, 그죠? 쉽게 말해서 이 친구는 지금 대권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오면은. 근데 이 친구는 실패의 공포를 행하는 무모한 자들이 누구냐? 지금 이제 여권에서 민주당 애들이 나오려는 대선 주자들이고 또 과거에 한 번씩 다 실패를 한 5명의 토령들, 야권에 그 친구들을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알면서 행하는 용감함, 도전을 하려고 그런다.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용감하게 도전을 하려고 그런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나 홍정욱은 그 길을 갈 것이다.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갈 것이다. 이러는 거죠.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것은 대권이죠. 정치를 한다면은
서울시장 보선은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 서울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빙 열세란 말이죠.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국민의힘에서 조금만 개혁하고 조금만 변해지면 압승을 한다. 그죠? 지금 12월 9일 날 내일 모레 내일 김종인 씨가 이명박 박근혜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며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을 어떤 식으로든 수국골동 태극기 세력을 잘라내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들은 가서 그들만의 당을 차려야 돼 이제. 그거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만의 당을 차려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쪼그라지는 걸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김종인 씨가 국민의 힘을 버리고 이거 못해. 이래가지고 도저히 계획이 안 되고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 하고 뛰쳐나오는 순간 우리는 제3지대를 찾아야 됩니다. 전 국민의힘을 사랑해요. 보수정당을 사랑합니다. 김영삼 이래 외쳤던 그 당을 사랑해요. 김영삼처럼 말고. 그런데 안 변해. 변하려고 그러지 않아. 이 호기에 이 좋은 시절에 문재인이가 지금 급락의 시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최악의 무도하고 무모하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 윤석열 추미애 사태, 국민과 헌법과 법치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 통과됐죠. 그죠? 최고로 지금 무도한 일을 벌이고 있어. 그게 다랬어. 그럴 적에 김종인 씨가 세기를 박아야 되겠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게 날 수는 없다. 밑으로 빼야 된다. 그래서 사과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며칠 뒤에 안 하겠어요? 그거 주호영이나 반대하는 친구들이 멍청하고 좀비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자도 몰라. 이것들이 고고티브이보다 못해. 솔직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고티브이가 40대에 정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손도 놔봤었어요. 근데 너무 더럽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안 했습니다. 40대 초에. 돈도 많았어요. 그때. 그때는 뭐 돈 가지고 할 수 있었잖아요. 정치를. 그런데 홍정희가 일단은 이런 말을 지금 올렸어요. 핵심을 뽑아들었어요. 실패로 인한 아픔은 시간과 함께 흐려지지만 실패로 인한 아픔은 시간과 함께 흐려지지만 포기로 인한 후회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진다. 맞죠? 사내라면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도전해야 된다. 실패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전을 감행하는 이유는 실패의 공포보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가 더 두렵기 때문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 리스크도 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까지가 홍정욱의 블로그의 핵심이에요. 아주 멋있는 말은 저는 이 말을 갖다가 홍정욱은 대권 출마를 한다. 홍정욱이가 온다 하고 저는 봐요. 할만하죠. 그죠? 국민들은 지금 야권의 잠룡 5명, 토룡 5명, 전 토룡이라 그래요. 1%뿐이 안 나와. 아무리 올라가 봐야. 갤럽을 보는 겁니다. 홍준표, 유승민 1%뿐이 안 나와. 홍빠들이 그렇게 막고 유빠들이 중도 보수 개혁주의자들이 있음에도 유승민도 1% 나오고 원희룡은 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1%도 못 따라. 오세훈은 짬짬이 되고 있고 안철수는 한 3% 나오죠. 안철수는 안철수만의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중립 보수가 안철수 지지하는 애들이 그만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홍정욱에 나오면 단번에 다 뒤집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윤석열을 이명박 박근혜 양성태를 쳤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30년 검사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을 어떻게 시켜? 저쪽의 프레임에 완전히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정욱 러닝메이트로 윤석열이 띄워줬으면 좋겠다. 순수한 일반인으로서의 정치 공학을 배제한 고고티브이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정욱이가 이 블로그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이유가 이렇게 출마의 변, 정권 도전의 변을 갖다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은유적이죠. 근데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직접적인 표현, 직설법으로. 18대 총선의 정치 입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어? 처음에는 동작구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본 동작구에서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동작구에서 자기가 당시에 한나라당쯤 되겠죠? 당시에 보수에서 동작구에서는 1위를 했는데 지지율이 4위가 한 사람이 공천이 되더라.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꾀돌이 지금 그 재판받고 있는 전병헌이가 당선이 되더라. 그래서 동작구를 포기하고 그러면은 중구로 가보면 어떻게 했느냐? 자기 회사도 중구에 있고 아버지 극장도 중구에 있으니 중구에 가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신당동에다가 선거 사무실을 차렸다. 중구 신당동에다가. 근데 중구에는 나경원이 와서 당시에 나경원이가 지명도가 좀 높았으니까 나경원이 와서 나경원이가 승리하더라. 그래서 출마를 포기할까 했는데 당시 한나라당이죠. 이 정도면은 한나라당일 거야. 당시 야당에서 전화가 와서 노원구가 비었다. 유일하게 노원구를 당시 한나라당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전화를 걸리는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노원구 상교동 노원병원 출마하려는 사람이 없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없고 거기만 비었으니 전역 공청심사에 나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시 그 노원병원 당시 국회의장 임채정이 당시 야권이죠. 야권의 건물이 당시에 거기 있었다. 야권인지 여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18대면은 18, 19, 20, 21 18, 19, 20 하면 얼마죠? 12년 전 12년 전이면 노무현 때네. 노무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임채정이가 4번 당선됐고 야권이었던 한나라당에서 여기서 노이찬이었잖아요. 다시는 노이찬이가 당선이 확실시 되던 곳이었다. 그래서 험지 중에 험지였다.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한 번 당선된 게 노원병에서 한나라당 쪽에서는 홍정욱 편이 없어요. 홍정욱이. 그 다음에 안철수가 3번 됐다가 그만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공천심사위원장이 나를 불러서 여기는 우리 당이 당선된 적이 없다. 홍정욱 당신은 아까운 인재이니 출마하지 말고 4년 더 준비해서 다음에 나와라 했다. 그러나 홍정욱은 나는 주저없이 낙선이 두려워 출마를 포기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저는 후회가 실패보다 훨씬 더 두렵다고 답하고 뛰어들어서 승리했다. 그리고 홍정욱이가 한 번만 하고 그만두잖아요. 정치권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홍정욱이 같은 경우가 정치권의 태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극우 자유우파 외치는 나이 드신 분들 하태경을 싫어하죠. 탄핵 참여했다 그러고 하태경이도 처음에 말이죠. 관악구 이해찬이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그랬어요. 이해찬이하고 붙겠다. 아니 거긴가? 이해찬인가? 아니면은 그 누구죠? 그 이정희. 그 과거의 정의당. 그죠? 이정희하고 붙겠다 그랬는데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이지 새누리당인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하여튼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거기를 못 나가 이렇게 돼. 다른 사람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뻥 쪄가지고 있는데 그럼 부산으로 내려가야겠다 해가지고 부산에 어디 무슨 구에 갔는데 거기서 막 또 준비를 했대. 월세를 얻어가지고 관악구에서도 그렇고 또 한 3개월 준비하니까 관악구에서 6개월 준비했대요. 하태경이가 이정이나 이해찬을 물리치려고 저것들이 주사파니까 저것들하고 싸워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한 3개월 준비했는데 거기서 너 거기 못 나가 하고 다른 사람을 꼽더래.
그래 남은 데가 뭐 어디냐면 해운대군가 그 길이에요. 하여튼가 해운대구죠 아마. 거기가 최고로 그 부산에서 힘든 데였대요. 그게 하나 남았더래. 그럼 그거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이가 뭐 찔기죠 얘가. 그렇죠? 그러면은 왜 홍정욱이가 이런 말을 하는가? 어? 국회의원 정치 입문 과정이고 왜 자기는 한 번도 당선하지 못한 데를 노원병이라는 데를 임채정이하고 노희찬이가 꽉 잡고 있는 데를 나갔느냐 나가서 이겼다 이런 말을 하는가? 대선에 나오겠다는 소리지. 대선에 나오겠다는 소리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전 4패 대참패 했잖아. 저는 말씀드렸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조금만 계획하면 돼. 근데 대선은 다르다 이거야. 전체 국민이 붙는 거야. 총력 동원되는 거야. 그래서 대선을 못 가져오겠다는 그 패배주의와 그죠? 좌절감에 의해서 저것들이 국민의힘들이 수구 꼴통들이 문재인과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안에서 그냥 지네 그 소리 탐하고 지네 뭐를 하려고 그러고 김종인 씨를 갖다가 집 물고 쫓아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홍정욱이 내 눈에도 보이는데 홍정욱이가 안 보일 리가 없지. 자기는 대선에 나오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게임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홍정욱이가. 나올 겁니다. 고고TV가 외치기 때문에 나올 거야 홍정욱이는. 홍정욱이 힘. 지금 야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국민의힘이 김종인 씨를 흔들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또 하나 말을 합니다. 요새 많이 찍는 게 안 올라가서 그래요. 나는 주저없이 낙선이 두려워 출마를 포기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저는 후회가 실패보다 훨씬 더 두렵다. 어떻게 실패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가?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은 실패란 언제나 비극이며 엄청나게 과대 포장되고 사람들은 실패로부터 많이 배우지도 못한다. 똑같았죠. 국민의힘과 하는 짓들을 보면은 특히 TK 영남과 수구 꼴통들 패배주의자들은 너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고 진박 친박 타령하면서 너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조진 거라니까. 진박 친박 너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거지 같은 사람들아. 응? 그런데도 실패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전을 감행하는 이유는 실패의 공포보다 가지 않는 길에 대한 후회가 더 두렵기 때문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 리스크도 택하지 않으면서 파산이 두려워 사업을 접고 낙선이 두려워 출마를 접고 이별이 두려워 사랑을 접을 수는 없다. 자고로 포기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 경우는 없다. 실패의 공포를 모르고 행하는 무모함과 알면서 행하는 용감한 도전의 무게가 다르다. 나는 알면서 실패를 알면서 행하는 용감함과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홍정욱 나와요. 나옵니다. 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내가 홍정욱이라면은 내가 고고TV가 내가 김종일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해요. 내가 수구꼴토 TK인 자유우파를 자랑하는 나이 드신 분이라면은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홍정욱 힘. 국민의힘 힘.